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 맞는다, 안 맞아. 오늘도요. 집어치자! 때려치자! 죄송합니다. 제가 뭐야, 이게. 예. 뭐 통일을 하시죠. 안녕하십니까로 할 건지 아니 근데 이번엔 좀 듣고 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타이밍이 좀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세 읽어주는 남자 리얼티 파트너스 김태현 팀장입니다. 네, 시세 물어보는 남자. 네. 왜냐면 물어봐야 또 대답을 해주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또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셔야 네. 되기도 하고요. 자, 네. 뭐, 지난주에 그 방송, 연남동 네, 방송이 뜨거웠어요. 폭발적이었죠.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진짜 네,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후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아, 폭발해서 없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폭발을 한 나머지 네, 반응 제로. 네, 폭발적이었거든요. 폭발적이었지. 네. 아 근데 뭐 지금 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네. 어쨌든 저희 생각이었고. 자, 뭐 이렇게 부동산에 이제 항상 저는 뭐 관심이 많으면서 네. 궁금하고 호기심 소녀. 예, 네. 그래서 시세를 궁금해하는 남자, 물어보는 남자. 네. 예, 이렇게 또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 정말 괜찮은 컨셉이 형님이 그런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도 네네. 이제 시세를 알려주는 게 이렇게 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시세를 알아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음. 제가 뭐 직접 대신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먼저 또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주면 제가 뭐 맞춰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시세 알려주는 컨셉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캐릭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네. 형님이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이런 시세나 이런 걸 잘 아시니까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세를 좀 물어봐 주실 수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뭐 야 이놈들이 뭐하나 이렇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 보시지 마시고 내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가치로 이 건물이나 이 땅을 평가할 것이다. 이거를 감정이입을 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이게 공부도 되고 능력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이제 네. 뭐 관심도도 그렇고 뭐 또 일단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네. 부동산 시세라는 게 사실 이게 네.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되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막연해요. 그쵸.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부동산 시세는 잘 아시잖아요. 네. 대략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게 예. 자, 첫 번째. 네. 가장 익숙한 게 아마 호가 시세일 거예요. 예. 어디 가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 네. 가시면 여기 시세가 어떻게 돼요? 했을 때 예.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시세는 호가 시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네. 하지만 부동산 또 시세에는 실거래가 시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실거래가 시세와 호가 시세는 그 부동산이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현재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의 시세와 그리고 현재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비수익형 건물의 시세가 이렇게 또 존재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렇게 좀 사실 시세는 좀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그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뭐 자꾸 보고 공부하시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보는 눈도 그렇죠. 향상시켜야 되고 반드시 또 그런 눈을 가져야만 어떤 이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좀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말만 믿고 옆집 사람만 말만 믿고 파시는 분 말만 믿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실거래 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네. 본인이 시세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뭐 판단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좀 캐릭터를 잡게 된 게 네. 시세 알려주는 남자, 네. 시세 물어보는 남자 네. 이런 캐릭터를 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연남동도 네. 이렇게 좀 해봤지만 이번에는 어느 동네? 이번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스트 연남동, 포스트 연남. 망원동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네. 그 동네라든가 오늘 그 부동산 이야기에 앞서서 네. 사실 우리가 그 9.13, 8.2 이런 정부 대책과 어떤 규제로 인해서 네. 사실 좀 주택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굉장히 네. 붙어 있죠. 왜냐면 거기에 가장 큰 또 이유가 이제 또 대출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전반적인 현상이라든가 뭐 네.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그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네. 시장은 또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은 또 하시는지 네 한번 또 허심탄회하게 시원하게 한번 네.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또 그렇게 또 시원한 걸 요구하시는 왜냐하면 그 공중 발언 이런 데서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왜냐 이거는 또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시원하게 네, 또 한번 이거 본인의 생각 정도 네. 말씀하셔도 네, 저는 뭐 알겠습니다. 어떤가. 네. 네. 혹자들은 뭐 지금 네. 부동락 대폭락이 징조다. 네. 뭐 하여튼 뭐 보합이다. 네.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 생각에도 네. 신밖에 몰라.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네. 정확하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좀 뭐 예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제가 왜 그때도 뭐 호재 예측해서 이렇게 막 가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이게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예상하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호재가 폭발할 거다라고 이렇게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또 예측의 범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깊이 하는 게 이제 좀 그런 예측에 기대서 가는 거. 좀 호재 비슷하게 또 반대로 제가 호재 예측에 대해서 기대서 가는 걸 싫어하는 것만큼 네. 악재를 예측해서 거기에 기대서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 예, 그거 자체는 사실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거는 뭐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네. 부분도 분명히 그런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접근 방식은 아니고 현재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좀 그 여파가 당분간 이렇게 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이런 건물 토지 베이스가 되는 시장은 일단 폭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따로 다루도록 하고 일단 네. 뭐 제 견지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파트, 빌라 이런 수요와 공급이 되는 시장과는 달라요. 이런 건물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공급의 증가가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폭락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폭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폭등이 있어야 또 이제 폭락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폭등을 하지 않았는데 폭락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제 다가구 뭐 이런 주택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매도자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자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매도자 입장이시라면 지금 파시겠습니까? 제가 매도자라면 지금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매도 시장 자체도 굉장히 얼어붙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파시는 분의 입장도 사실은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현상에 있어서 이게 좀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파는 사람도 더 비싸게 주고 많이 주고 팔고 싶지. 맞습니다. 야 싸게 줄 것 같은데 내가 왜 팔아? 그쵸. 차라리 안 팔고 네, 말지. 네. 내가 지금 여기를 뭐 내가 대출을 낀 것도 아니고 네. 예전부터 살아왔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웃긴 게 매도 의사가 적극적일 때랑 이제 매수 의사가 적극적인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시장이 좋을 때 그래야 이제 오씨 지금 팔면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이거는
되게 좀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네, 있는데 주관적인 네, 거 얘기해. 알겠습니다. 다 얘기해.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네.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 제가 지금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일반적인 매도자들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급한 그렇죠. 급한 사람. 그렇죠. 네. 오.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도 의사가 굉장히 적극적일 확률이 아. 높다는 거죠. 확실히 팔겠다. 그렇죠. 뭐 넣었다 뺐다 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지금 팔아야 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자분들이 겪으셨던 그 서름, 그 진짜 억울함, 그거를 좀 푸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 건물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어떤 조절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셀러스 마켓입니다. 일반적으로. 셀러스가 뭐요? 그러니까 매도자 본위의 시장이라는 거죠. 매도자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사야 돼요. 그게 살 거면 살 거면 울면서 사라.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그러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그나마 매수자가 약간 좀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죠. 나 아니면 안 살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같은 시기는 지금 같은 시기에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파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고 벌써부터 이제 좀 부동산에 좀 뭐랄까요, 좀 경험치가 이렇게 많이 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좋은 팁. 그래서 이거는 네. 되게 중요한 그거거든요. 네, 요즘 네. 어떤 사실은 이 현실에 대해서 민감해요. 네. 이게 좀 과거도 좀 이렇게 좀 보고 좀 미래도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자체가 네. 지금 오늘에 사는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과연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네. 틀리나 이 판단이 사실 애매하거든. 어렵죠. 예. 그래서 오늘 뭐 망원동에 대해서 네. 좀 투어를 갈 예정인데 그렇죠. 뭐 망원동에 대해서 뭐 간략한 뭐 브리핑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섹터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크게 봤을 때 망원동은 망원 1동과 망원 2동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망원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뭐 망리단길이라든지 핫한 그 망원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망원동은 거의 대부분 망원 1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망원 1동에서도 이제 섹터 A와 섹터 B를 제가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네. 섹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네. 이제 그런 다른 동네 다른 구역의 이제 섹터 A와 마찬가지로 이제 좀 그 메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거기를 섹터 A라 그러는데 네. 상권이 이렇게 어떤 이제 상권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섹터 B를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그 확산이 되는 영향권에 있는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데를 이제 섹터 B로 보통 구분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볼 곳도 이제 섹터 B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네. 섹터 B 쪽에 뭐 좀 잠룡 잠재되어 있는 그렇죠. 그 잠룡이라기보다도 지금 이미 지금 알을 네. 까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걸 날리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표현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네. 그 알 까고 나온 새끼들을 한번 보러 가는 겁니다. 네. 새끼들. 네. 그 새끼들을 한번. 저는 이 망원동에 대해서 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또 소견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네. 개인적인 소견. 네.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로부터 어떤 단어나 이 개념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역마살, 도화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역마살 하면 옛날부터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누가 태어났는데 역마살이 있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는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거는 돈을 벌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역마살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도화살 이런 건 예전에 이러면 아 저거 남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뭐 이런 상이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게 있어야 또 연예인도 되고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개념 자체, 패러다임 자체가 사실은 좀 바뀌는데 네. 이 망원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또 드리자면 네. 망원동 아시겠지만 네. 예전에 엄청나게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침수 지역이었잖아요. 아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도 그 기억에 약간 좀 매몰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야 거기 뭐 물 찬다 네.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뭐 유수지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리고 요즘에 이제 현대적으로 많이 또 발전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이제 이런 물이 좀 많았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이 중국 얘기에도 있지만 네. 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돈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강가에 보면 네. 예전부터 우리 원시시대 네. 이거 보세요. 네. 지금도 보면 마포, 네. 용산, 용마. 성수, 오. 반포 다 네. 물가잖아요. 큰 네. 물가란 말이에요. 이 물가를 이 한강 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땅값이 올라가고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망원동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약간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망원동이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인기가 있는 곳이지만 네. 서울의 어떤 끝자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의 이 개인적인 네, 물이 많은 곳, 네. 돈이 많은 곳이다. 네. 근데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올 게 왔다 이런 느낌인 게 뭐냐면 안 뜬 게 이상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워낙에 홍대라는 어떤 그 상권 자체에서 쟁쟁한 곳이 많다 보니까 그 순서가 이렇게 늦게 온 것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역세권이죠. 네. 그 다음에 한강변 기구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또 홍대랑 가깝죠. 또 있습니다. 네. 평지입니다. 그렇죠. 뭐 평지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홍대 상수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언덕도 많으니까 네. 장점이. 그 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도 편해요, 망원동. 그리고 또 이건 솔직히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유기는 한데 네. 또 상암이랑 가까운 거를 또 되게 크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납득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상암이랑 방송국이랑 가까워서 그 망원동에 대해서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은 좀 안 가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이유도 꼽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3천에 진입이 가능했던 곳 거기가 망원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망원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네. 시물남 시알남이 그렇죠. 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장이죠. 임장과 네. 뭐 이게 과거 시세, 시물남, 그렇죠. 시알남. 네. 아니,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아. 네. 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018년 사례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공원 지도를 보면서 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것인지 네네. 그걸 한번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도를 이제 좀 쫙 펼쳤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혹시 네. 망리단길이 어딘지 난 알지. 그러네. 제가 괜한 걸. 이거 완전 여기 쫙.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거리상으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미터입니까? 글쎄요, 한 10분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10분? 아니 걸어가면 10분 안 걸린 것 같은데. 안 걸릴 것 네,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데도 한 7분, 8분. 되게 진짜 정확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 거리랑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망리단길까지 7, 8분 그 정도. 10분 미만이라는 거죠. 이야, 네. 그러네요. 그럼 여자 걸음으로는 아마 10분 그 정도 될 그쵸. 겁니다. 네. 뭐 핫도그도 좀 보고, 네, 뭐 이렇게 뭐 꽃도 좀 보고.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 네. 망리단길은 되게 유명한데 네. 망리단길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매체나 이런 데서 망리단길이 뜬다, 망리단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지만 이제 가보질 않으시니까, 현장 안 해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망리다 생각하는.
뭐 맞아요. 부동산 상담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아시지? 아니 이게 망리단길인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 속여도 되겠어. 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맞죠.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네. 저는 진짜 그 한때 그 잘 나갔던 그 명동을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깨 다 부딪히는 거. 그쵸. 한때는. 그게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볼 곳은 아닌데요. 네. 언젠가는 다루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시장길 같은 경우에도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네. 되게 좀 뭐랄까 누가 봐도 이제 복장이나 이런 걸 봐도 그냥 거기 거주민들 맞아요. 거주민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네, 연세 좀 있으시고 네. 아니면은 장바구니 들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이 있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최근에 망원동에 상권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가장 큰 차이가 네. 그 굉장히 일단 연령대가 어려졌고 맞아요. 남녀노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 복장을 보면 당장 이렇게 좀 네, 티가 네, 나잖아요. 맞아요. 뭐 집 앞에 나갈 때랑 아니면 네. 퇴근하고 올 때랑 어디 이렇게 데이트하러 갈 때랑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동 인구가 형성되는 거에 힘입어서 이제 망리단길이 이렇게 좀 그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참 이게 예전에는 제가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지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신나서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죠. 네. 근데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현장 나가서 그거를 설명을 하니까 네. 야 이거 과연 이렇게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과연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아실 수 있으실까 그런 걱정이 드네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곧 이제 가서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자체가 네. 한 회만 보면 또 몰라. 네. 다양한 회차를 보고 이 거리 저 거리 이 거리 요 거리 그럼 내가 궁금하다 싶으면 거기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공이 쌓이고 능력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또 비교를 하게 될 텐데 맞아요. 그때는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맞습니다.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지금 이 순간 진입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다. 네. 파이팅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블로그에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겠지만 요 망리단길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섹터 A가 되는 거고 이쪽은 섹터 B가 되는데 그 차이는 섹터 A 쪽은 역세권이기도 하고 또 여기 그 형성되어 있는 강력한 유동인구가 있는 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좀 퍼져가는 이제 그런 형상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부터 또 밀고 내려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지금 상가로 이렇게 많이 용도 변경이 된 건물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망리단길을 경계로 했을 때 요 아래쪽은 아직까지는 그게 좀 덜한 편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래는 됐는데 네. 아직은 용도 변경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건물들도 있어요. 물론 네. 이제 이미 용도 변경이 이렇게 된 건물들도 있지만 네. 그런 걸 보시면 실거래가 된 사례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네. 여기 상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구나. 그런 거를 유추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네. 요 망리단길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섹터 소위 말하는 섹터 B라고 하는 네. 요쪽에 과거 이제 거래된 사례들을 이제 보고 그렇죠. 직접 네. 눈으로 보고 네. 확인하고 네.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네. 하고 그렇군요. 일단 2018년이 이렇게 베이스가 될 거고요. 네네. 네. 사실 뭐 그 이전까지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시간의 한계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너무 네. 그 전까지 하면 네. 구한말 해야지. 평당 15만 원 했을 때 여러분 15만 원 했을 때 왜 안 들어왔습니까? 뭐 솔직히 뭐 가슴 아픈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 침수 지역이었죠. 사실은 여기 다. 그쵸. 그게 여기 누가 들어왔겠어. 네. 어떻게 알고 들어왔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망리단길만의 네. 조금 다른 어떤 좀 특색이랄까, 좀 뭐 차별 뭐 이런 좀 느낌이 있나요? 그쵸. 우리가 저번 편은 연남동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좀 되게 전형적인 홍대 상권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걸 좀 따랐다면은 네.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뭐냐면 연남동은 원래 단독이나 그 다가구였던 이런 주택 용도였던 거를 네. 용도 변경해서 네네. 그 상가 건물화 한 거고 맞아요. 여기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아실 수가 없으시겠지만 여기는 그냥 상가가 좀 있었어요. 구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원래부터. 네, 네. 왜 뭐 그 어떻게 보면 연남동 기사식당 라인이랑 되게 흡사할 텐데. 네네네네. 뭐랄까요? 뭐 철물점, 철물점, 해요. 뭐,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여상꾸리한 술집, 네,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뭐 샤넬 뭐 이런 술집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예삐 머리방, 그렇죠. 이제 예스러운 것들. 네. 그죠? 기존에 어떤 이 주거민들의 나름 상업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의. 전당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세입자가 바뀌면서 어떤 뭐랄까 상가 점주의 세대 교체가 생기면서 상권이 형성된 거라면 연남동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가가 맞아요. 용도 변경이 되면서 건물이 용도 변경되면서 이렇게 상가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냐면 네. 이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 이거. 당연히 예. 팩트 체크, 메모 체크. 자, 어디서 극명한 차이? 뭐가 극명하냐면 네.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해. 네. 외관에서 차이가 확 납니다. 네. 건물 외관. 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한 거는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대수성을 하든 건축물을 새로 짓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뭐랄까 건물이 싹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느낌만 살려서 되게 좀 바꿔서 이게 환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망리단길은 모르는 사람이 얼핏 봐서는 여기가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막상 이렇게 또 처음 보시면. 왜냐하면 건물들 자체는 다 구건물이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옛날 시외버스 터미널 그 상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저기 뭐야 타일 같은 느낌 석재 붙이고. 네. 예, 맞아요. 뭐 3층에 세무사 뭐 그다음에 또 뭐 그런 전문직들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 이렇게 뭐 그 사무실들이 있고 뭐 그런 분위기. 네네네.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좀 눈여겨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위화감이 들거든요. 뭐냐면 그때 왜 우리 피난길에서도 봤던 것처럼 옛날 뭐 이발소랑 되게 트렌디한 뭐 그런 업종이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극대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1층 상가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좀 뭐랄까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건물 전체는 또 되게 옛날 그 예스럼이 형님 좋아하시는 그 예스럼이랑 조금 다른 예스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하셨더라? 예스러워서 좋은 게 있고 예스러워서 좀 별로인 게 있는데 건물 외관들 자체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맹이가 바뀌면서 맞아요. 이제 하나의 좀 괜찮은 상권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되게 큰 특징입니다. 진짜 그런 것들은 누가 뭐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른 어떤 그 자생력 같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돼야만 이 거리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살아났고,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몰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작이 별거 아닌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상권이든 여기 연남동 같은 경우에도 툭툭누들이라는 그 상권을 리딩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견인 역할을 하는 그 상가가 생기면서 상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형님 거기 아시잖아요. 여기 합정도 카페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 맛있는 도쿄. 그쵸, 맛있는. 그리고 또 내가 여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동의 취한제비. 여기서부터 다 한두 개가 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동 거기도 왜 이리 카페 이런 그 견인 역할, 상권의 견인 역할을 하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망리단길에서 그 견인을 한 바로 그곳. 그 점포. 그 임대인. 임차인인가요? 임차인. 누군가요? 어딘가요?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잠시 후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하나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이게 뭐냐면요. 드라마.
네. 영화, 네. 뭐 개그, 네. 뭐 노래, 뭐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전체가 다 꽉 차게 재밌는 게 완벽한 게 아니라 예. 뭐 하나 우리 예전에 봐봐 텔미 아니 뭐야 텔미 그거 하나가 네. 가요계 판도를 바꾼 거 아시죠? 그쵸. 후크송이라고 해서 네. 그 부분 어. 그 부분은 가요계 판도를 바꿔서 빠삐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왔잖아 지금. 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 영화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어떤 한 포인트거든요. 정말 진짜 100 중에 0.1, 0.2 그 포인트 하나가 그거를 다 살리는 게 만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웨이팅이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가 이렇게 상권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그런 리딩하는 상가가 있냐 없냐라는 그 존재 유무를 일단 첫 번째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가 얼만큼 영향을 이렇게 미쳤는지,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 보는 것도 아직 상권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망원동 한번 가서 네. 이런저런 것도 한번 시세 네. 파악도 좀 해보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망원동으로 가시죠. 저희가 그 말씀드린 네. 망리단길에 저희가 그 한복판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네. 뭐 지금 오늘 공휴일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마시려고 오셨어요. 그러게요. 네. 원래 정신이 없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무래도 망리단길이라는 네. 브랜드가 생기면서 유입이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요즘 그 사실 어떤 리단길의 좀 폐해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리단길 이후에 예, 이제 사실 그 리단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경리단길 자체가 약간 동력을 잃어가는 부분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또 이후에 생긴 리단길 자체가 사실 좀 뭐 네.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자생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리단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가 조금 지났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망리단길은 그 중에서도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자생력이 있어요. 네. 독립적인 자생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단길이라는 어떤 브랜드에 이렇게 지금 거기에 기대서 이렇게 상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잘 아시잖아요, 망원동. 그쵸, 보면 뭐. 망원동 그 재래시장 있는 그쪽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또 되게 어마어마한 또 유동 인구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찌 네. 보면 이 망원동을 이게 움직이는 젖줄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권가를 보면 잘 되는 상권가에는 거기에 이렇게 유동을 공급해주는 그 유동의 젖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심장. 그렇죠. 관상동물 그거 아니야? 이거 펌프.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펌프 심장에 피를 돌게 그렇죠. 하는. 유동 인구가 피라면 어. 네, 그 펌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게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연남동 같은 이 경우에. 자체가, 여기 자체가. 거기서 유동이 형성되면서 맞아요, 그 맞아요. 동진시장 안쪽으로 그 유동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할을 시장이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거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또 그 되게 흥미를 있어 하더라고요. 시장 시장 자체를. 자체가 그 얼마 전에 저도 그 거기 뭐예요 그 알쓸 신잡에서 네. 왜 요즘 시장이 인기 있냐니까 다양한 이 그 볼거리들이 차곡차곡 계속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게 좀 저는 그게 또 예전에 형님이 피난길 때 한번 네.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거에 되게 좀 와닿았었던 게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재래시장이 옛날이 아니니까 그렇죠. 지내는 그게 처음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맞아, 새로워. 이런 게 있나 뭐 네. 서울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뭐 어떻게 이제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 볼까요 이제 가봐야죠. 그 전에 일단 망리단길이 지금 잠깐 이쪽을 보시면 네네. 봐주세요. 네. 이 도로변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망리단길이거든요. 예, 쭉 있죠. 네. 근데
위치적으로 보면 저희는 지금 망리단길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렇죠. 네. 가운데. 그렇죠. 길의 네, 가운데. 네.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망리단길이 끝과 끝이 이렇게 존재하는 길인데 네네. 왜 여기를 굳이 잡았냐면 이제 저쪽을 보시면 이 길로 쭉 이어지면은 이제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역. 망원역 2번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2번 출구로부터 망리단길을 이렇게 쭉 이어서 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망리단길 그 끝지점에서 끝지점으로 오늘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네. 뭐 많이 또 걸어야겠네. 망리단길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네. 뭐 전처럼 그렇게 오래 걷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한번 자리를 옮겨 보실까요? 네네네. 자, 저희가 이 망리단길 어떤 시작인가요? 끝이라고 봐야죠. 망리단길은 네. 특징이 네. 끝지점만 두 군데입니다. 아, 네. 끝과 끝이 있네. 네, 네, 그렇죠. 아, 뭐 블랙홀이야? 어? 계속 뭐 네. 시작이 없는 뭐 블랙홀이야? 네. 아, 시작은 아까 저희가 있었던 거기가 이제 시작점에서 시작이고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네. 끝 지점이고. 네. 근데 여기 나름 또 사거리 또 그 메인 사거리지 않습니까? 메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쉽고요. 네.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이제 이 사거리에서 네. 나머지 삼거리보다 여기 이 망리단길만 월등하게 상권이 그렇지, 형성돼 그렇지, 있어요. 여기가. 예. 그리고 사실 뭐 상식적으로 봐도 더 넓은 대로변인 이 라인이 사실 원래는 상권이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아, 또 그렇지는 않아요. 야, 희한하게. 네. 그리고 여기가 더 넓은 이유는 뭐냐면 네.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경계가 되는 게 여기가 망원 1동과 2동의 경계가 되는 도로변이에요. 아,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망리단길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또 이제 슬슬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 망리단길은 좀 되게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아, 뭐, 저는 네. 뭐, 잘 알죠. 그러니까요. 네. 자주 오시잖아요. 자주 오기도 하고. 뭐 저런 상가들 네, 이렇게 아주 보시면 저런 것들이 이제 네, 이쁘잖아요. 그쵸. 저런 나는 이렇게 저런 네, 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저런 느낌. 그 간판을 네. 쓰는데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 망리단길 상가들은 연남동 혹은 그냥 일반적인 홍대 상가들과 비교했을 때 네. 확연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 야, 이거 나 궁금하다. 제가 아, 한번 진짜요? 맞춰볼까요? 네, 형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아, 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좀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많이 안 고쳤다? 비슷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아, 구체적으로? 네. 신축이 아니다? 리모델링? 되게 비슷한데요. 몰라? 뭐냐면요. 아. 여기는 원래 상권가였다는 게 차이가 있죠. 맞아. 네. 원래 상권가였어요. 그쵸. 연남동이나 홍대 일반적인 상가 있는 그 상권들은 네. 주택 용도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상가를 만든 거고. 맞아요. 인위적인 어떤 상권이 형성된 거고. 그렇죠. 여기는 원래 상권가였었는데. 맞아요. 소소하게. 그렇죠. 또 세입자들의 어떤 세대 교체를 통해서 맞아요. 상권이 만들어진. 세대 교체를 하면 뭐 업종 네. 변경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궁금한 거 예전에 그러면 네.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상가도 보면 네. 있잖아 가게도 네. 뭐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뭐 철물점도 있고 네. 무슨 예삐 머리방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진 네. 헤어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그대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예, 그렇죠. 있는 데도 네. 있고 네, 바뀐 데도 있고. 새롭게 이제 네. 업종이 변경됐어.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가 또 이 예전에 네. 그 되게 유명한 또 어떤 특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특징이요? 그거 혹시 모르세요? 옛날 한 5년, 10년 전쯤에 여기 라인 자체가 거의 좀 슬럼가에 가까웠었고. 그거. 네, 그거 저기 무슨 뭐 미성년자 출입. 네, 시트 쿠션 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지금의 이런 상권이 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상권이든 초창기에, 그러니까 뭔가 상권이 만들어지는 그 초창기에 그 상권을 견인하는 그런 상가가 있거든요, 항상. 맞아요. 연남동으로 치면 이제 툭툭 누들이 될 거고, 네네네. 합정동 그 카페라인 그쪽 같은 경우에는 우마이교토 같은 거, 네.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점점 상권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상가가 있어요, 또.
그래갖고 예전에는 거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그런 이제 좀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가.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남동이랑 뭐 요런 그 주택을 용도 변경한 상권이랑 가장 큰 차이는 건축물 자체가 외관으로 봤을 때는 새 건물들이 거의 없죠. 여기는. 그러네. 네. 이거는 어떤 상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런 가게처럼 네. 세입자분이 와서 익스테리어까지 이건 어느 정도 손을 대신 거잖아요. 네. 뭐 요 정도에 의한 손바뀜만 있을 뿐 자세히 보시면 이제 건물들 자체는 다 옛날 건물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연남동이나 이런 홍대 일반적인 좀 상권하고 이게 뭐 이거 보고해요. 아, 네. 네. 엄청 오래된 거죠. 맞아요. 뭐. 저쪽에 보면 배경사 크리닝. 크리닝. 네. 아, 크리닝. 컴퓨터 세트나. 네. 여기 소아과. 네. 여기도 지금 이제 세입자가 바뀌면서 지금 새로 이렇게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아니 병원은 계속 한다고 하던데. 그래요? 네, 병원 아. 하고 아마 1층 여기가 이제 카페가 되고. 네. 또 어떤 멋진 가게가 들어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게 저니까 이런 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소아과와 카페가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구 상가들과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상가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철물점 또 보이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을 촬영했던 그 맞아요. 장소죠. 예. 돼지약국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 아, 아닙니까? 그쵸. 그 돼지약국도 되게 오래됐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다방이 보이죠. 다방이 있네. 네, 실질적으로 영업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오늘 좀 사람들이 많기는 하네요. 야, 여기도 되게 유명한 맛집이거든요. 네, 원래 그냥 뭐. 네, 웨이팅 엄청 많은 집인데, 근데 대단하네요. 아무리 월요일이 휴무일이라지만 이런 날 한번 오픈할 법도 한데. 여기도 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벌써 옛날 상가들이랑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 맞은편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좀 옛날 건물에서 세입자만 바뀌니까 이제 가게 외관 자체도 조금씩 요즘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네. 신구의 조화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좀 신식만 있으면 네. 뭐 그러고 그러면 저기 뭐야 뉴욕 타임스퀘어 가면 돼. 아니 뭐 가깝게는 사실 이제 강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좀 모던하고 좀 세련되고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고, 또 이런 홍대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그 감성, 보이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하죠. 아무래도 홍대를 찾는 사람들이 더 레트로 매니악하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시는 천지양꼬치, 네. 저 집이 어떻게 보면 막리단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집입니다. 옛날 진짜 아무것도 없더니까 뭐 웨이팅이라는 개념이 없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막리단길에서 이제 웨이팅을 만들었던 가게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장사하시던 분들도 장사가 이렇게 조금씩 더 잘 되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네. 아, 근데 저게 하나가 살렸네. 그렇죠. 이제 네? 항상 그런 상가들이 있어요. 보면은 툭툭누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 생기고 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맞아, 많이 동진시장. 왔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동진시장이 뜬 거잖아. 맞아요. 네. 야, 그거 툭툭너들 어디야? 네, 연남동 동진시장. 그렇죠. 그런 이제 랜드마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쭉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쭉 가면 네. 그 합정동 맞습니다. 경기자입니다. 이 길을 형님이 좋아하시는 오라방. 아, 네. 네. 오라방이네요. 오라방. 이 오라방도 좀 견인차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는 오라방은 후기 주자죠. 아, 사실. 후기 주자, 후발 주자. 후기 주자에서도 이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망원 네. 그 막리단길에서 이렇게 좀 그 견인하는 그 상가들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 하나죠. 오라방도. 미자카야나 뭐 복덕방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 가보려고 하는데 웨이팅 때문에 못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네. 사람이 너무 많아. 아,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망리단길 끝쪽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끝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 망리단길의 끝부분은 합정동과 망원동의 경계가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합정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아까 봤던 망원동과 네. 망원동의 끝보다는 그래도 좀 상권이 조금씩 그 확산이 되고 있기는 해요. 맞아요, 저쪽 맞아요, 라인으로. 맞아요. 저쪽은. 네. 그래도 또 홍대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그쵸. 그렇죠. 끝으로 왔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이 도로변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네. 합정동, 이쪽은 망원동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망리단길이랑 쭉 이어지는 라인이 저쪽까지는 어느 정도 확장이 좀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망리단길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나름 보면 네. 이렇게 아기자기한 또 샵이라든가 또 네. 맛집이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심지어 네. 또 웨이팅 있는 가게도 있고 네, 한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프닝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네. 그냥 일반적인 조건은 똑같잖아요. 여기에 망원역이 있다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합정역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젖줄 역할을 하는 저쪽 그게 역할하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뭐 젖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YG 사업 네. 이게 무시 못하죠. YG 네. 이게 어떤 그 외국 관광객들의 어떤 명소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쪽에 뭐 편의점도 엄청 잘 된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 네. YG 사옥이 이제 아직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네. 또 저기도 조금 거기를 필두로 뭔가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생각나면서 네. 네,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쪽 동네에 있어서 되게 대단한 그 맞아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항상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근으로 뭐 매물 없냐 이런 네. 그 문의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런 그 경의선 숲길이나 네. 저 망원시장 저런 좀 실체가 있는 거랑은 네. 그 차이가 나기는 나요. 맞아요. 네,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좀 가상의 어떤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뭔가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망리단길에 이어지는 라인은 아닌데 네. 또 되게 이색적인 라인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한번 투어를 시작해 보시죠.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가 볼 동네는 이제 섹터 B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아까 끝 지점과 끝 지점을 봤는데 네. 망리단길도 제 의미로 나눈 거는 섹터 A와 섹터 B의 경계를 저는 망리단길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섹터 A 쪽은 사실 망원역으로부터 그 시장길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지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바뀌고 있고, 네. 그 섹터 B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그래서 그 실거래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네. 지금 저희가 그 네. 망리단길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고, 네. 그죠? 거기서 이제 또 이 골목으로 그렇죠. 네, 네. 들어오는 거리인데 뭐 사실 네. 뭐 제가 뭐 많이 와봤기도 했고 아주 좋고 그렇죠. 전문가시죠, 망원동 네. 또 특히나. 따끈한 어떤 그런 감성이 있는 곳이고 네. 특히나 이 또 오복 식당 네. 제 단골이기도 하고 이호복 식당. 네. 네. 그러니까 저런 뭐 소품샵이라든지. 또 이런 이 간판 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느낌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발, 뭐 현대 이런 업종과 그 다음에 저런 소품샵, 네. 헤어센스 뭐 이런 미용실과 저 뭔가요? 인도네시아 소품샵 이런 네. 느낌? 해야지.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거리가 약간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뭐 홍대 상권이라는 거대한 어떤 틀에서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런 아파트 상가들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네. 여기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참 특이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 지금 이 기회로 해서 아까 이제 사무실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이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사례는 이 라인에 접해 있는 사례인데요. 네, 거기를 한번 가보시죠. 아니 여기는 네. 이 건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맨날 좀 궁금했어 사실은. 네.
이거 엄청 그 지금 평수가 작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야 이거 신축을 한 거죠 이게? 이건 신축이죠. 야, 네. 뭐 이거 원래 뭐 땅 크기로 봐서는 뭐한 15평? 네, 맞아요. 네.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또 그렇죠. 쫙 올려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너무 이쁩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좀 2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의무가 또 없기 때문에 오. 주차장 없으니까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고 3층까지는 그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고평수 그대로 이렇게 또 올린 거고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돼요? 200%인데 그게 이제 다 찾을 수 있으면은 좋은데 못 찾는 경우도 많죠. 평수가 이렇게 작다 보면. 저런 게 참 무슨 옛날에 뭐 땅콩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뭐 땅콩 꼬마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네. 그러니까 한때 또 붐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생각했던 것만큼 단기로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네.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 정도 사이즈는 지가 차익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가 차익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조금의 금액 변동만 있더라도 하다못해 1억의 변화만 있더라도 평당가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되니까 그거는 조금 의미가 없고 건축을 하고 약간 상품을 파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런 땅콩주택은. 이 건물도 보면 네. 이거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서 봐야 돼요. 네. 이거 봐보세요. 네. 야, 이거 봐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필히 이거 좀 건축가가 지으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죠. 네, 그 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축이죠? 무조건 신축이죠. 네. 네. 요즘은 진짜 리모델링을 워낙 네. 잘해가지고 네. 이게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쵸.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아마 건축비의 부담이 조금 더 올라가게 맞아요, 되죠.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예. 이 건물입니다. 사례. 이 건물인데 음. 2018년 4월에 거래가 됐고요. 네. 네, 금액은 14억. 그리고 평당가는 한 3,500 정도 됩니다. 3,500이라. 네. 약간 나름 그 또 아시죠? 네. 나름 코너인 거. 그렇죠. 항목이 있어. 네. 네. 나름 코너죠. 네. 나름 코너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가시가 좋죠. 네, 이런 맞아요. 거는. 가시가 워낙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고객의 입장에서 형님 네. 건물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네. 연남동 그 경의선 숲길 하단부 끝동네 거기 거기, 시세도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아주 재밌고 네. 눈여겨본 동네죠. 그렇죠. 네. 거기도 보면 3,800, 4,000 이렇게 거래된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작은 거. 네, 이렇게. 네. 네. 거기랑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느낌이? 예. 여기는 3,500. 네, 이게 좀 네. 안 돼요. 3,400 뭐 네, 중후반대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거기는 3,800? 800 정도. 800 정도였잖아요. 네. 야, 이거 진짜 중요하네.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네. 야, 너 전지현이 좋아, 송혜교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 네. 사실은 둘 다 네. 이제 아름답고 네. 뭐 이런 그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어떤 그 약간 개인의 성향과 취향의 문제인 거지.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나는 이런 좀 아기자기하고 골목 이런 감성이 좋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쪽에 꽃길 끝에 쪽에 그 3,800을 갈 것이고 네. 그래도 기왕지사 좀 이렇게 도로도 좀 넓고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인 곳이다라고 하면 여기를 할 것이고.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렇죠. 네. 저는 여기를. 그래요? 예. 혹시 그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냐면 네. 둘 다 이제 역에서는 좀 약간 거리가 그렇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똑같이 보고 네. 하나는 그 나름 여기는 어떤 코너와 가시가 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네. 거기는 알고 가야 되지만 여기는 모르고도 가다가 충분히 올만한 네. 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이거를 용도 변경했을 때는 저는 여기가 좀 더 마음에 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예, 다 취향의 문제라 취향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비단 근데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를 해봐야 아. 안목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것은 다 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취향에서 끝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조금 비싼 거 아닌가? 그쵸, 혹은 그쵸, 그쵸, 요거 그쵸. 금액이 괜찮은데 라는 그런 감이 오시게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절대적인 어떤 가격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가 가격이 맞다 아니다라는 것만 알더라도 그쵸. 투머치다 아니다. 예, 이런 예. 거는 분명히 좀 있는 것들도 생겨요. 호가 이렇게 시세로 가다 보면. 맞아요. 그것만 알더라도 우리가 이거 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거 네, 이거 아시죠? 이거. 그리고 이제 좀 고수가 되려면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또 금매물을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시세를 알아야 이게 금매물인지 아닌지 알죠. 금액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네. 고객님 지금 금매물이 나왔는데 네. 빨리 계약하시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어딥니까? 가서 봤는데 네. 그 자리가 진짜 이 가격에 금매물인지 아닌지를 네. 알아야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알아야 그거를 사느냐 마느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금매물이라 할지언정 아.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순간에 누가 또 잡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금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럼 또 다음 사례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아니 본인은 어디 갈 거예요? 저요? 네. 저도 사실 여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저도 약간 좀 입지 프리미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네. 그리고 정면에 되게 유명한 건물이죠. 장우혁 씨. 네, 저희 한 끼 네. 줍쇼 지금 너무 빨아먹는 것 같은데. 야, 우리가 뭐 그게 아니야.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아 근데 그분 계실 수도 있으면 자주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뭐 강남에도 뭐 건물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장우혁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때가 네.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네 고객들도 이제 그 장우혁 씨 건물 네. 이렇게 인근으로 매물을 좀 구해달라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어찌 보면 참 여기다 보니까 땅이 한 40평 정도 되는데 네, 가시가 정말 좋고 네. 안목이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아 일단 네. 타이밍 되게 좀 잘 잡고 가셨죠. 네. 장우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고 네, 지금 그리고 보면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여기 그 우정빌라입니다. 네, 우정빌라인데 여기 네. 총 6세대거든요. 네, 50평이에요. 네. 제가 이제 작업하다 실패했어요. 네. 아, 네. 역시. 왠지 아십니까? 또 정우혁 씨 옆건물이다.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하면 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건물들이 그 당시의 산물들이에요, 지금. 네. 원래 사실 여기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보는 라인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저는 이 리모델링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아, 괜찮죠? 느낌 예, 있죠.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 여기가 이제 그 야쿠르트 팔았지 않습니까? 네. 역시 다 하셔, 진짜. 네. 여기가 얼마에 거래됐죠? 그 당시 3천. 진짜요? 네. 잘 샀네. 그렇죠. 그 당시 근데 2017년도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충분히 이제 그 금액, 그 평당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었죠. 장우혁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도 뭐 한 2017년 중 아니면 2016년 말 그쯤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잘 잡으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사례는 네. 지금 이제 여기 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오른쪽 라인이 네. 또 되게 의미가 있는 라인입니다.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나요? 어디냐면 이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오프닝을 찍었던 거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길의 끝에는 망원역 2번 출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예. 자, 다음 사례는 지금 다음 사례를 하기 전에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이 동네가 네. 정말 좋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럼 바로 이 파출소. 네. 이게 왜냐면 네. 사실 네. 안전, 치안 네. 이런 게 사실 아무리 도둑들이라도 파출소 옆에서 나쁜 짓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게 있거든. 왜냐면 네. 여성분들은 맞아요. 좀 네. 안심이 돼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입지가 좋고 아무리 네. 좋아도 거기가 무슨 뭐 흉흉하고 그러면 누가 그거 오겠어요. 멕시코처럼. 맞아요. 어. 그런 거 있어서는 하긴 그런 부분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밤이나 이렇게 술을 파는 이런 상권가에서 경찰서의 어떤 역할은 또 그런 게 충분히 맞아요, 되겠죠. 맞아요. 네. 자, 지금 네, 보이시는 건물이 2018년 1월에 거래가 됐고요. 좀 빨리 됐어요. 오. 네. 그리고 이제 매가는 15억 5천, 그리고 평당가는 3,100 정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시 시기적으로 뭐 저는 나쁘지 않았던 네. 금액이었었어요. 그래서 음. 꽤 좋은 거래를 하셨다. 갖고 요 라인 자체가 네. 지금 현재 시세로는 호가 시세 기준으로 한 4천 정도 하거든요. 아. 네, 거기서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저희가 볼 사례도 있지만 실거래가 시세 정도로는 한 3,500 내외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2018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2018년 1월에 평당 3,000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 건 저는 꽤 좋은 금액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다음 사례를 이렇게 좀 볼 건데 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아. 저기 여기 이제 안쪽에도 이거 네. 막다른 골목이죠, 여기 안쪽에. 맞습니다. 요 골목골목들이 다 막다른 골목들이에요. 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이 건물인데요. 네. 사이즈가 괜찮았죠. 8억 9천.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2018년 4월이었는데 네. 평당가는 2,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이제 저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상권 있는 이런 위치에서 평당가 낮은 데를 들어갈 거냐, 네. 아니면 방금 우리가 봤던 사례들처럼 네. 상권은 좀 떨어지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평당가에 맞춰서 갈 거냐, 이제 그게 또 나중에 선택의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되게 좀 잘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좀 다음 사례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2,5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건 3,5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시세보다 낮은 거냐? 네.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사실 좀 필요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음. 사 보면 네. 어떤 가장 네. 내 건물에 있어서의 네. 입지를 보자 하면 네. 도로가 어느 정도 되냐. 그렇죠. 그게 보니까 일단은 가장 음. 예, 기본이죠. 기본인 거죠. 네, 네, 예. 기본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아, 여기 시세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러면은 이제 사람마다 대답할 수 있는 게 각양각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 여기 맞아요. 시세 어떤 사람은 2,500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예. 왜냐면 이건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파트는 대강의 어떤 평균 거래가격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이 집 다르고 또 이 집 다르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 집 예. 다르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안 나와요. 아. 이거를 어떻게 에버리지를 냅니까, 사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사례. 네. 여기도 이제 아까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네. 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거래가 됐고, 네. 금액은 12억 8천, 아. 평당가는 3,300 정도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게, 네. 원래 3,500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그만큼 딜이 돼서 3,300이 된 네. 그런 케이스인데, 네. 지금 세 개의 케이스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세개 케이스 봤습니다. 네. 3,100, 네. 2,500, 3,300. 이게 좀 네. 웃긴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팔았던 매도자분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는 2,500. 네. 그 다음에 저쪽 망원역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3,100. 네. 그리고 본인이 더 가까이 있다고 3,300. 약간 좀 요런 형세예요. 야, 이게 근데 기가 막히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네.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눠져 있네. 그게 그러니까 파는 거는 매도자들 마음대로기는 한데, 네. 결국 매입을 하는 매수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구조라서 그런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참 그래서 희한해요. 그쵸.
그래서 2018년에 망원동 같은 경우 평당 3천 중후반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 매물들이 좀 많은데 네. 이제 오늘 보게 될 사례들도 거의 3,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이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네. 사거리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저 사거리가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 사거리를 중심으로 2017년과 18년 이 두 해에 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거리는 분명히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변화의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례도 지금 있거든요. 네, 여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할매 슈퍼 있지 네, 할매 않았습니까? 슈퍼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여기는 또 연남동에서 되게 유명한 식당이잖아요. 아, 또 동- 그걸 몰랐어요? 아, 예, 동제시장 안쪽에 되게 유명한 일로 식당이고. 왔네. 네. 그리고 아니 이게 할매 슈퍼보다 이게 훨씬 더 이뻐. 이 색깔도 그렇고. 그러게요. 네, 느낌 네. 있게 잘 해놨어요. 그것도 잘 살려놨죠. 네, 돈 많이 안 들이고. 네. 그래서 여기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쪽에도 좀 거래가 많이 있었고 이쪽에도 거래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17년에는 이제 저쪽 안쪽으로 이렇게 좀 거래가 좀 있었고 2018년에는 이제 여기만 해도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 네. 저것도 이제 다음 사례인데 네. 저기도 이제 작년에 거래가 됐죠. 자, 네. 네. 여기 또 이제 작년 5월에 거래가 됐고요. 예. 금액은 19억 9천. 지금 이쪽 동네에서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덩어리 그러네. 자체가. 네. 아, 평수가 그래도 크잖아요. 네. 그 70평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당 3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이야. 네. 70평? 네. 진짜 크다. 그쵸. 그래서 좋네요. 예전 또 여기는 또 추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기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여기 살았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집을 한번 공사 전에 네. 야 이거 우리 한번 사보자. 네. 에? 그냥 한번 살아보자. 아, 네. 예. 근데 이미 팔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랬었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잘 된 모습 보니까 좀 좋네. 네. 여기에 이제 좀 상가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또 굉장히 또 달라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이걸 잘 뽑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예. 잘 뽑았는데 조금 이제 이 어떤 망원동의 감성과 네. 조금은 좀 뭐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되게 효율적으로 뽑긴 네, 했어요. 네, 네, 맞아요. 코를 네. 가운데 놓고 양 사이드로 찢어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쭉 아, 넣었으니까. 네. 기가 막히게 이게 어떻게 네. 상가로 봤을 때는 아주 뭐.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정석적으로 지금 예,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사실 저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 오히려 사실은 네. 망원동은 좀 이런 느낌이 좋아. 아, 그쵸. 이런 느낌 좀 기와 있고. 네. 네, 그런 거 벽돌이 좋죠. 있고. 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자. 네. 다음은 뭐 어떤 사례를 또. 네, 비슷한 방금 저희가 봤던 그 네. 사례와 같은 라인에 있지 네, 않습니까? 같은 라인에 예. 거기에서 요 케이스도 그 금액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좀 비슷해요. 그러네. 네, 이거는 19억 8천이고, 예. 네, 거래는 작년, 그러니까 2018년 4월 네. 그쯤 됐습니다. 평당가가 이게 조금 더 낮아요. 한 2,800급이거든요. 2,800이 좀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쪽보다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게 좀 웃긴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거리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 당시에는, 2018년 당시에는 저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네. 생각을 해보시죠. 저쪽에서는 이게 더 가깝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네. 지금 저쪽에서 더 가까운 쪽이 지금 평당가는 더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네요. 네. 과연 그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어떤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네. 시장. 기가 막히게 시장에서 그게 결정이 돼요. 네. 같은 금액, 거의 비슷한 금액, 비슷한 사이즈인데 약간 네. 확연히 네. 리모델링 그런 게 또 차이가 좀 있어요, 그죠? 네, 리모델링에서 같은 또 대수선인데 네네. 또 굉장히 확연하게 좀 다르죠. 맞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대수선, 소위 그 예. 대수선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건드리면서 맞아요. 공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오히려 기존의 것을 최대한 살려서. 네. 네. 지금 저 사거리에 있었던 그 건물도 이제 또 마찬가지였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이제 외관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보이시는 이런 건물처럼 네. 여기도 지금 하나 남은 네, 나가고, 맞습니다. 나가고. 네. 이런 것처럼 여기를 만약에 창을 이렇게 크게 뚫어가지고 네. 저렇게 통창으로 이렇게 둔다.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바뀌거든요. 네, 다 잘라가지고 이 네. 정도만 해서 어차피 올라가는 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위에 이렇게 좀 증축해서 네. 예, 이쁘게. 그리고 이제 뭐 저런 계단 레일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옛날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런 레일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핸드레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저런 식으로 금속 작업만 조금만 바꿔줘도 네.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네.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면도 아주 좋고. 네. 네. 근데 이제 좀 이 라인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주변에 이렇게 좀 다세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건물들은 다세대 건물은 가장 마지막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금액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되게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뭐 네. 사실 뭐 모든 것을 100가지를 다 만족하고요. 뭐가 좋으면 맞아요. 하나 네. 넣어야 되고. 그래서 예. 타협을 해야 되죠. 뭐 아. 입지가 뭐 좋을 수 있고 하니까 그쵸. 가격이 비싸면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사거리가 이렇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네. 이제 또 그런 디메리트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건 있어요. 저는 이제 저기 코너 자리에 저기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인차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갈릴 것 같기도 해요, 느낌에. 그쵸. 네.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이제 조직도 엄청 많이 네. 지금 확실히 근데 입지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케이스들보다 저희가 왜 이걸 소개를 안 시켜드리느냐.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려는 건 2018년 케이스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2017년에 이미 거래가 된 매물입니다. 아. 근데 평당 4천에 거래가 됐었죠. 예, 더 전에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평당가에 거래가 된 게 뭐, 사거리 코너라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 맞습니다. 그런 게 반영이 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저 매물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래 시기가 생각보다 되게 겹쳐요. 그러니까 아. 결정을 하게 되는 시기가 딱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 많이 하는 거죠. 예. 저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에 나온 지는 한 1년 정도 됐었던 매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너무 앞서 가셨던 거죠. 평당 4천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결정이 되는 그 시점쯤에서는 굉장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거래 제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또 다음 사례를 볼 텐데 다음 사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의미 있어요? 네. 왜냐면 사실 제가 선호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선호하지 않는 사례라고. 네,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은 어떤 뭐랄까 매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지에 있는 매물들이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된 건데, 네, 그거를 이렇게 좀 보면서 드릴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온 요곳이 우리 오프닝 촬영했던 그 맞아, 지점이지 맞아. 않습니까? 오, 다시 왔네. 네. 거기에서 네. 한 블럭 더 들어와서 이제 여기 이 골목. 이 골목이 좀 되게 지금 이제 지도로 표시될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또 되게 웃긴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사례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사례가 네. 여기 지금 총 3개의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이 건물입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9월에 거래가 됐고, 네. 그리고 매가는 11억 5,500, 그리고 평당가로 갔을 때는 거의 한 3,000 정도입니다. 네. 네, 3,000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이거는 그 사례들 전부를 한번 모아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래된 게 지금 보이시는 저 건물 있죠. 네.
저거랑 그 옆 건물까지 네. 그렇게 이 세 개가 이제 거래가 된 거거든요. 2018년에. 네, 시기는 저 둘은 비슷한 시기에 거래가 됐어요. 3월에. 그리고 평당가는 지금 그 오른쪽에 보이는 요게 3천 정도고 그 옆은 3,300 정도에 거래가 됐거든요. 볼륨도 비슷하긴 합니다. 끝에 게 13억 5천, 옆에 게 이제 10억 8천. 그거는 어떤 다른 것보다 사이즈가 달라서라기보다 평당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의 애들이 비슷한 뭐 금액에 이렇게 거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가 왜 의미가 있냐 하면 네. 지금 요 바로 앞이 막리단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또 사례 얘기했을 때 짚었던 것처럼 상권가의 이런 안 보이는 이면의 평당가 낮은 곳의 매물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금 우리가 봐왔던 그런 넓은 길 쪽에 있는 그쪽 그 평당가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딜레마가. 그러네요. 네. 야, 이것도 어찌 보면 사실은 네. 그 매수자의 네. 그냥 뭐 호불호도 있고 네. 선택 아닌가요? 그렇죠. 네. 취향의 문제로 보는 게 지금 당연하기는 한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네. 금액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봐왔던 게 3,500 정도였었죠. 네. 3,000에서 3,500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3,000에서 3,500 그 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3,000 뭐 3,300. 이거는 진짜 취향의 문제지만 되게 중요한 취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완전 뭐 이면인데 상권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그 평당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 맞아요. 저기는 상권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하지만 앞에 도로가 좀 넓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런 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네. 저기가 포텐이 없지는 않거든요. 또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확실하게 저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타입입니다. 제 취향은.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좀 저 끝에 있던 매물 같은 경우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이 골목이 좀 재밌기는 해요, 사실. 뭐냐면 지금 저 끝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저 왼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막리단길로 이어지는 그런 골목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리단길에서 여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확보가 되죠. 아, 그러네. 네.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 막리단길에서 요건 바로 보여요. 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보이네. 그쵸. 가시거리 안에 있는. 네. 네. 충분히 이제 가시가 확보가 되죠.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웃긴 게 비슷한 이면에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0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런 차이가 있죠.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저라도 사실 좀 약간 요거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을 법한 이런 이면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네. 네.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또 네. 상가로서 저기가 이제 되면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또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네, 만약에 여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또 재밌는 또 뭐 이런 것도 뭐 네. 바로 손밖에 이것도 나름 뭐 그렇죠. 뒤쪽에 좀 코너고. 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질문해 보십시오. 네. 대답하겠습니다. 네. 여기 3,300. 네. 여기 3,300. 네. 당신의 선택은? 여기죠. 그래요? 네, 이건 여기죠. 나름 코너인데요. 그래도 네. 이 길 자체의 메인 길에서 보이는 것은 네. 네, 저는 네. 아. 선택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네. 사람의 뭐 보는 눈은 다 비슷하지 않나?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여기 소유하신 분은 네. 얼마에 파실 것 같습니까? 평당가로 접근하면. 근데 이제 그때 2018년도 당시랑 또 2019년도에 당시 또 다르니까. 정확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여기요? 네, 호가 네. 3,600, 700 봅니다. 3,600, 700. 네. 6, 700까지 제가 네. 3,600, 700. 아니 하긴. 8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3,500. 아마 매수자분들은 네. 합당하다고 생각을 네, 하실 맞습니다. 거다. 네. 굉장히 제 생각이 네, 저랑 비슷하십니다. 네. 네. 뭐다 이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 너무 정확하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전문가.
그러게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은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비교를 해보고 네. 하니까 어떤 비교 우위에 네. 사실 뭐 어떤 길은 2차선인데 뭐 황금 깔리고 어떤 길은 자갈밭 깔리고 그게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뭐 그리고 이제 네. 인구가 뭐 이렇게 유동 인구가 얼마나 또 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모든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항상 어려운 게 이게 뭔가 계량화돼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항상 좀 어렵죠. 저 다 붙여주세요. 저 주차 질서가 너무 엉망이다. 그래서 전혀 못 들으시는데요. 본인들은 지금 또 이렇게 네. 막상 이렇게 저기 해서 저걸 붙여야 돼. 그러게요. 주차 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낭리단길에 사실 세 군데 스폿이 있거든요. 예예예. 여기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죠. 네. 저기 그 시장 가운데에서 통하는 예, 그렇죠. 쭉 내려오는. 네. 여기 뭐 맛집이 또 많잖아요. 여기 원래 그 망원동 사실 뜨기 전부터 있던 맛집들도 여기 많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도쿄 빙수라든지 네. 미자카야라든지 네, 네, 예. 네.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쌀국수도 있고. 아, 그러게요. 다음 사례도 네. 그 아까 봤던 거기랑 비슷한 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요?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입지. 제가 웬만하면 고객들한테 추천 절대 안 하는 네. 그런 입지인데 어디냐면요. 네. 정면에서 보이시는 네. 저 건물입니다. 이거요? 네. 이거? 네네. 맨 끝에 지금 오른쪽에 네, 있는. 네, 네. 네. 이런 건물입니다. 이 여기를 올라면 이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 앞에도 막혀 있고. 네. 하고 작년,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거래가 됐고, 2018년 6월. 네. 네. 그 금액은 잠깐만. 네? 2,700. 후하시네요. 아 진짜? 2,500. 2,500. 네, 2,500, 네. 2,700 생각했는데. 그쵸.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잘 보신 게, 네. 아까 우리 또 비슷한 입지 하나 2,500 매물을 봤었잖아요. 네, 네. 어디 봤지? 어디? 그 죽집 있는 데서, 이 죽집을 아시니까 그렇죠. 네. 거기 안쪽. 네, 거기. 네, 그렇죠. 네. 야, 진짜 비슷하네. 네. 근데 거기보다 더 안 좋은 위치인데. 근데 그나마 그리고 이제 여기 메인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아유, 역시 빠르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 지금 그리고 또 사실 일장일단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권이 좀 많이 올라서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때는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저런 것들도 이제 거래가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일찍 들어간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일단 네. 그거를 믿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금액이 낮아도 네. 저렇게 이제 좀 너무 가시 확보가 어려운 네. 그런 위치의 매물을 권유는 안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평당가가 낮아도 그만큼 더 낮게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너무 이렇게 지금 발달이 다 개발이 돼서 매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낮게 들어가서 낮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주 라인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가급적이면은 저는 좀 별로 권유는 안 드리죠. 저게 탈출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임대차 맞추는 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이 라인 오히려 이 라인이 지금 뭐좀 더 북적북적한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그건 약간 뭐 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지금 주변에 이렇게 상가 깔려 있는 거를 보면은 여기도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온 편이에요, 나름. 네. 그리고 또 여기 굉장히 또 무시무시한 커피숍이 하나 있죠. 그죠? 네. 형수님도 반하셨던 그 맛. 커피숍이 좀 또 여기를 또 살리지 않았나? 그럴 수 있죠. 네. 거기를 가러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망원동에 커피 마시러 오게 되면 꼭 한 번쯤은 가게 된다는 그곳.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왔던 망리단길에서 요 안쪽으로 진입하는 루트가 뭐 되게 여러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골목은 정해져 있어요. 아까 거기랑 여기랑. 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여기 뒤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사례로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보시죠. 네. 저 그러니까 밑으로 오는지 또 사람이 또 없네. 네. 그 차이예요.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보면 네. 오다 가다 보면 뭐 빌라라고 해요, 아파트라고 해요, 여기 있잖아요. 네네. 여기 되게 이쁘거든요. 아하. 그러면 네. 우리 뭐 외국 같은 데 보면 요런데 아래쪽에 네. 해가지고 요 앞에 마당도 있잖아, 담도 있고. 네. 요 앞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 같은 거 놓고 하면 네. 나무도 있고 되게 이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건축법상 여기만 자체는 지금 상가로 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어, 되게 아니, 이쁘거든, 사실 이거. 네. 근데 일단 다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야, 그럼 니네 집만 돈 벌고 우리 집은 뭐 돈 벌지 말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똑같은 우리 돼지 그 지분인데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저거를 동시에 매입하시는 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죠?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 되게 잘 아시잖아요. 뭐 네. 물론 이제 케이스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형 뭐 언제 기회 되면 그 매입하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뭐 이렇게 좀 말씀. 그러니까요. 되게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경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평범하지 않은. 맞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아, 이게 414-18인가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316.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 6월쯤 거래가 됐었고, 네. 매가가 13억 5천, 네, 그리고 무시무시한 게 무시무시한 게 평당 얼마일 것 같습니까? 36으로 이제 거래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아시는구나.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 라인이 어딘지 아세요? 이 라인이 그 네. 아까 그 저기 이제 사거리 그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거기 네, 저기 아까 네, 그 이게- 할매 슈퍼에서. 네, 쭉 가면 네. 3천에 2,700이 거래가 됐던 맞아요, 그 맞아요, 라인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동일 라인에 있는데 네. 평당가가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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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거나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썩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네. 일단 여긴 코너입니다. 아, 그래. 네. 이 코너라는 코너네. 프리미엄이 있죠. 또 음.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코너 하는 거죠. 네. 뭐 여기 뭐 큰 길은 아니지만. 또 네, 나름의 네, 코너. 그래도 코너 맞아. 잘이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도 아직은 뭐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바닥하고. 음. 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뭐 이쪽이 상권으로서 뭐 더 가치가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 네. 어디까지나 이제 그런 입지 프리미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결정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치면 동일 라인에서 네. 지금 저쪽 사거리에 있는 코너 건물은 네. 또 평당 4천에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더 이른 시기에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나름 뭐 여기도 지금 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용적률을 꽉 채웠을까요? 몇 년죠? 그렇겠죠? 어, 주차장짜리 빼고 했으니까. 단지층이 없는 걸 보니 네. 네, 용적률을 풀로 채웠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또 다음 사례로 가보시죠. 다음 사례는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주차장을 네. 저 차라리 저 뒤로 뺐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다 당겨버리고. 그렇죠. 그거 괜찮죠. 아 근데 원래 집이 이렇게 생겨서 그랬을까? 글쎄요. 원래 필로티 뭐 그건 잘 네. 모르겠지만. 네. 아, 저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설계하신 분의 어떤 취향 같은 건데, 네. 그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상가를 이렇게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이랑 네. 니즈가 되게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 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미관적인 요소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근데 그게 가끔 서로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본적으로 뭐 그 이용하는 어떤 상가의 어떤 고려는 잘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여기는 거의 완전 그거네요. 다세대 촌이에요. 뭐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좀 뭐 모여 있죠. 네. 아니 빌라 엄청 많은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뭐 상권이 이렇게 뭐 좀 그 형성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구 이런 다가구 다세대 이런 밀집 구역이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왜 그 대지 약국이 있었던 네. 그쪽과 이쪽의 결정적인 차이이지 않을까. 자,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돌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기가 네. 지금 저 앞에 그 큰 길 자체가 저기가 쭉 가면 저기 그거 있잖아. 파출소.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와서 네, 이거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따가 다시 돌아서도 가겠지만은 네네. 이번 케이스는 붙어 있어요. 아 붙어 있다고요? 네, 오.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도 거래가 됐고요. 자 궁금한 네. 게 네. 이게 막다른 건 아니죠? 이렇게 또 통해져 있는 건가? 통해져 있는, 네, 통해져 있네요. 통해져 있긴 한데 이제 여기 네. 아 이거 언제 거래된 겁니까? 작년 10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월에? 네, 2018년 10월. 야. 18년?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둘 다. 아. 혹시 한번 알아보쳐 볼까요? 알아보쳐 보는 게 아니라 네.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저는 뭐 이 정도 거리와 여기 2,700, 800. 제 생각도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꽤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네. 들어온 거 중에서도 사실은 좀 네. 예. 좀 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 케이스도 그렇고 저기 있는 케이스도 그렇고 네. 되게 비슷한 평당가에 거래가 됐어요. 얼마인가요? 그러면 네. 저쪽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가봐야 알지 내가 보이노? 한번 가서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느낌 딱 알 것 같아요. 아. 몇 평이에요? 여기 평수는 한 40평 정도 됩니다. 아, 40평. 네. 평수는 꽤 커요. 그러네. 네. 야, 근데 저기는 조금 뭔가가 이거 만들기에는 좀 네. 아직은 뭐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가 네, 상권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형성이 예.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네. 느낌이 또 뭐냐면 네. 다가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세대 중에 다가구라서 난 좀 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 음, 이 골목 자체가 네. 뭐 그래봐야 지금 다 여기 하나밖에 없고 음, 여기도 지금 거의 다 지금 거의 이것도 다세대 아닌가요? 거의? 다가구입니다. 아, 지금. 네? 다가구? 예. 아, 제가 그래요? 볼 때는 예. 다세대가 듬성듬성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뭐 다가구가 좀 많긴 하죠. 아 이건가? 네. 왜 그래 다롱해? 그래도 네. 저기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데보다 여기가 훨씬 난데 내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보죠. 한 네. 평당 100 정도 차이 네, 납니다. 맞아요. 예. 네. 역시 이게 자체가 사람 보는 거죠. 거의 여기는 비슷하죠. 그냥 가다가 보이잖아. 네, 네. 아, 그쵸. 그런 이제 가시에 대한 부분이 네. 생각보다 집가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맞아요. 네. 그 골목 자체도 넓잖아. 그리고. 그쵸. 네. 자, 그럼 여기는? 여기요? 네. 아, 제가 힌트는 드렸네요. 100 정도 차이 난다고 치면? 글쎄요. 여기 네. 뭐 그냥 아까 뭐 이게 과하다 한 건 여기 어떻게 3천에 거래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시기에 아까 그게 2,700, 800이면 여기는 3,000, 그게 적당하다. 네. 나 이거 만약에 3천에 샀으면 되게 잘 샀다고 봐요. 여기는 오히려. 아, 그런 그런? 200, 300보다 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음, 근데 100에 샀다 그러면 이거 얼마 돼? 궁금하다. 여기가 3,500, 저기가 3,400.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일단 케이스 자체가 10월에 거래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3,500 여기가 3,500은 네. 나름 그래도 네. 그 설득력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좀 투머치라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오히려 저기 3,400이 넘지. 아, 그러게요. 3,400이 네. 글쎄요, 저기 뭐 사신 분한테는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야, 이 그때 정말 꼭지점에서 사셨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시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작년 10월에 거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되게 급했단 말이에요. 작년 9.13 이후 빨리 지금 매입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이렇게 좀 오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이제 그 시기가.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러면 사실 9월 이전에 이렇게 거래를 하셨어야 될 텐데 이제 네. 10월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잔금 때 굉장히 좀 많은 난항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런 드는 거죠. 분석까지 나오나요? 네. 왜냐면 다 경험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매수하시는 분들도 네. 좀 매수하셨던 요 두 분들 제가 볼 때는 뭐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하셨는데 근데 울며 겨자 먹기였던 그죠?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지나면 이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거래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확실히 지금 여기 어떤 개발 정도나 좀 인근 시세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실거래가 자체가. 네. 예. 평수는 어떻게 매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아까 거기가 16억 8천이고 여기가 19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가 볼륨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네. 저는요 네. 이쪽 집은 거의 네. 저는 코너나 진비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이 거리도 좀 넓지 않습니까? 이거 네. 몇 미터 도로인가? 6m, 8m 도로 되나? 8m 정도 돼요. 8m죠? 아니 돼요? 8m? 안 되나? 6m 된 거야 6m? 6m. 네. 6m 도로인데. 네. 그러면 자, 네. 그러면 야, 우리가 이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지금 저의 그 입장에서 네. 제가 이제 뭐 맞힌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하지만 네.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비교를 해봐야 안목이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한번 보고 우리가 저기 어디 목동 가서도 보고 저기 뭐 서대문 저기 청천동 가서도 한번 보고 이거에 여기에 여기는 얼마인가 그래야 우리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야 이게 한 곳에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대한민국 땅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을 다 비교해보고 뭐 해보고 하면 그때 이제 안목이 생기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고 내 것이 되고 이제 판단할 줄 아는 그렇죠. 네. 이 비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는 가치의 어떤 적정성에 대한 판단하는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가치의 비교에 대한 것도 이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안목, 비교의 안목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취향의 문제가 되고 결국 본인 선택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3,500은 그래도 저는 네. 또 여기에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아, 여기가 지금 네, 뭐 상가로 이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서 봐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음. 아마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제가 아마 지난번 방송 말미에 여기 뭐 이런 곳에서 장사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신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능성의 유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임대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와서 뭐 지금 상권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뭐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상권 아무것도 없고 이런 데도 와서 장사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런 분들이 여기가 임대료가 좀 비싸다 들어오시겠냐 이거죠.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이 코너 건물은 네. 자 얼마 정도가 적당한 이거요, 것은 이거요? 네. 이거? 이건 그 사례가 아니라 현재 그냥 2019 년. 형님 생각에 현 시점에 저기가 4천이었어요. 네. 2014. 바로 옆이 이제 3,500이고 네. 여기는 뭐 4천에서 4,200. 4,000에서 4,200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제 네. 파는 사람은 욕심을 내겠죠. 자,
네. 호가 4,500 굴렀다고 봅니다. 호가 4,500.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4,200이면 네. 매입하시겠습니까? 4,200? 네. 야, 이거, 아니, 왜 고민하세요? 야, 이거 사는 사람 입장에도 되니까. 네. 4,200? 네. 4,000. 자,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000이면 땡큐, 거저 땡큐. 네. 4,100? 글쎄, 4,200 조금 무겁다.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네. 그러면 보통 그게 이제 매수들의 호가 시세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4,000이면 매입하시겠습니까? 이건 4,000이면 매입해야죠. 이건 100% 매입. 와. 누가 매입했습니까? 아니, 제가 그럼 4,000에 한번 금액을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요? 이거는 4,000이면 무조건 사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아마 안 파시겠죠? 네. 네. 근데 적정가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좀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과하게 거래가 된 건 맞기 때문에 네. 왜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옆에 필요하죠. 것도 내가 네. 볼 때는 4,000에 절대 안 팔아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네. 네. 바로 옆에 3,500이 팔렸는데. 네. 그 나는 코너인데. 네. 그리고 이미 만들어졌는데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4천에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4천이 어디였냐면 네. 그때 거기가 또 연남동 그때 네. 끝에 거기가 얼마였죠? 4,100 정도. 4,100? 네. 야, 그러니까 이제 네. 비교 우위를 탁탁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는 조금 완전 그 골목에 그런 거였고 네. 연트럴 그 파크가 또 가까이 또 있었지만 네. 또 여기는 또 나름대로 또 코너 입지에다가 아, 지금은 제가 미리 스포일을 드리자면 원래 지금 오늘은 저희가 망원동 섹터 A를 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평당 4천이면 네. 망원동 섹터 A에서도 매물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입지에. 야, 저라면 참 이게 네. 네. 이게 뭐 아무리 또 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 정도면 네. 망원동역까지는 도보로 적어도 한 15분? 15분 네. 잡아야 되는데 그쪽 섹터 A라고 하면 보통 5분, 7, 8분 내에서 다 소화가 될 거잖아요. 역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야, 그러면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아서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20억 정도의 뭐 그런 4천의 매물이 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은 네. 그 인프라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걸 만들기가 어려운데 네. 이 역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만들어준 인프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네. 어쨌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망원동의 그 망원시장이 이 심장의 역할이라면 네. 이 망원역은 입의 역할이야. 이 밥을 먹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밥을 먹어야 이게 네, 되듯이 피를 만들어내죠. 피를 만들듯이 네. 망원역은 사실 그런 역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네.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당연한 어떤 부동산에서의 어떤 진리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절대 이제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뭐 역세권이나 뭐 이런 상권 쫓아갔을 때 손해는 안 본다. 네. 네. 그래서 애매할 땐 그냥 역세권 가라. 네. 이런 명언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는 어떤 비교의 어떤 그런 묘라고 할까. 네, 그게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이유가 바로 옆에 실거래 사례만 봤을 때 여기 지금 4천. 뭔가 되게 매력적인 금액일 것 같지만, 네. 근데 이제 또 여러 개의 사례들을 이렇게 알고 비교 있으면 분석해서 한번 조합을 해서 보면 또 물론 이게 취향의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내 취향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는 이제 좀 따로 드릴 얘기였긴 한데 뭐냐면 보통 이제 투자를 검토를 하실 때 절대로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만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되게 여러 개를 놓고 내가 딜을 들어가서 딜이 되는 쪽의 매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어느 하나에만 꽂히게 되면 항상 딜을 할 때 내가 항상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되게 약자 입장에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될 건데요. 마지막 사례는 좀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사례들 중에서는. 그래요? 네. 이것도 또 퀴즈를 내나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네, 해보시고 하면 그러게요. 네. 그런 맛이 있네. 좋은 맛이 있어.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로 막상 이거를 평가를 하려고 들면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야.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서 모르겠는 거죠, 점점. 맞아요. 네. 그래서 왜 매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헷갈려서 더 결정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죠.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척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어떤 뭐 수학 공식이다, 네. 영어 단어다 하면 그 외우면 되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니라 맞아요. 개별의 어떤 그 네. 사례 자체가 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답이 없어. 맨 그쵸. 뒷장에 네. A는 B, B는 C 정답이 없듯이 맞아요. 본인이 그것들을 네. 정립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뭐 경험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뭐 또 뭐랄까 또 이런 뭐 배움 뭐 이런 것도 우리 있고. 파트너스의 이런 또 유튜브 또 많이 보면 네. 도움이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 그쵸. 문제 내고 정답 얘기하고 근데 그 정답이 뭐냐? 네. 틀린 정답이 아니라 과거 사례잖아. 네. 과거 사례는 이거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현재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과거를 네. 통해서 네. 현재를 한번 유추해 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그만큼 이제 그 다 하면 네. 기준이 바로미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거래를 쫓아갔을 때 그 사실 뭐 크게 손해 보는 경우는 없는데 맞습니다. 이제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그 실거래를 파악하는 건 어디까지나 기본인 겁니다. 기본. 네. 그렇죠. 네. 기본을 확실히 하고 네. 해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뭐 또 최소한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되니까. 자, 여기 이 대로변은 익숙하시죠? 이 대로변은 저기 그 원래 그 망원 뭐라고 해야 되나? 유수지 공원 있죠. 네. 출구에 그로 형성된 거리 아닙니까? 저도 맞습니다. 고깃집, 네. 호프집, 네. 네. 그래서 집. 원래 망원동 이렇게 뜨기 전에는 저기가 망원동 메인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한강 맞아요. 이렇게 놀러 네. 가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네. 상가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망원동 섹터비에서 가장 이제 끝에 있는 그 대로변인데, 맞아요. 예. 또 이 대로변을 경계로 이쪽과 이쪽이 또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쪽 편에는 되게 유명한 거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요? 아이파크. 그 대로변 아닙니까? 네,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로 가서 끝에 쪽에 아이파크가 지금 네. 입주를 또 하고 그래서 있죠. 오늘의 마지막 사례인데 오늘의 마지막 사례는 이 대로변에 있습니다. 대로변. 네. 보통 이게 지금 4차선 아닙니까? 네, 그렇죠. 4차선이면 상당히 큰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로변 선호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변이 이제 이런 거죠. 길 맞아요, 널찍널찍한 이런 대로변. 그 마지막 케이스는 어디냐면 이제 바로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에요. 저 기사식당. 네. 작년 7월에 2018년 7월에 거래가 됐고, 네. 평수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제가 매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1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평당가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평당가? 네네. 글쎄요. 여기 그래도 뭐 한 4,500, 4,000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네. 일단은 그래도 네. 서거드 준치라고 메인 길이에요. 4차선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봤던 그 골목에 있던 코너에 4천, 여기 4천. 여기 해야지. 그냥 여기 4천 더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금액은 4,300입니다. 네. 그러니까 4,000이랑 4,500 사이이죠. 4,300.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홍대의 상권 자체가 네. 이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로변보다 이면의 가치를 조금 더 쳐주는 혹은 실제 거래 자체도 실거래 자체도 이제 그렇게 형성되는 게 사실인데
아까 우리 왜 망원동과 망원동의 사이, 네. 그다음에 망원동과 합정동의 사이, 네. 그 경계들, 맞아요, 그 대로변, 맞아요. 그쪽 시세가 평당 5천 정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하면 여기 평당 4,300은 나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그쪽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역과 더 가까운 그런 장점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갭이 700 정도다. 이것도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네. 근데 이런 부분은 저도 항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또 뭐 차이가 적당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기는 거는. 근데 좀 예상 외긴 하네요. 그 너무 정확하게 집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도 그러면? 이제 네. 뭐 보니까 뭐 네. 어느 정도 아우, 예.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실거래들 사례나 뭐 이런 실거래 맞아요, 금액을 잘 맞아요. 짚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죠. 저기 박성호 씨, 네. 뭐 여기 지금 물건이 나왔는데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보고 내가 먼저 그 먼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금액을 오히려 듣고 가게 되면 네. 선입견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네. 금액 말씀하지 마시고 가서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은 좋다. 보통 비싸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잡아놓고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마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금매물이라고 뭐 하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이 건물 시장 자체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죠.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게 사는 게 맞아요. 일단은 네. 하여튼 실거래가가 형성되면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또 금액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이렇게 좀 뭐 거기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여기 이 대로변 케이스를 놓고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 대로변은 이제 여기서 큰 폭이 나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아마 아니 뭐 예를 들어 이 앞에 네. 이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필요해요. 네. 뭐 여기에 평당가가 더 올라가려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홍대 상권의 특징인 거죠. 네. 이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좀 물론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더 높게 거래가 되는 거고 음.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지금 당분간 저희 컨셉인데 메인 상권을 가기보다는 이제 그 항상 메인 상권이 아닌 곳을 좀 가서 맞아요. 상권이 이렇게 좀 만들어질 법한 그런 데를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망원동 역시도 지금 우리가 본 게 섹터 B라는 아직 네. 상권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평당가는 지금 이 대로변보다 좀 낮은 사례들을 저희가 보게 된 거죠. 맞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저도 가면 볼수록 계속 네. 뭐 비디오 사례를 보게 되고 하니까 이 점점 더 이렇게 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만 정주행만 하셔도 내가 볼 때는 보는 눈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그 망원동 섹터 B 쪽에 네. 실거래 사례들을 이렇게 봤는데 네네. 사실 좀 또 다른 사례들도 좀 더 있기는 한데 예. 동선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좀 건너뛴 사례도 있고 오늘 이제 저희가 본 사례들은 나름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것들, 맞습니다. 네, 뭐 네. 좀 판단하실 때 재미가 있는 것들, 그죠.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네, 잘 보고 판단 다양한 또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더 높아지는 그날까지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번 믿어 주십시오.